닮은 정도가 아니라 붕어빵으로 네. 누가 봐도 내가 아빠다. 남편의 자식이라고 수정을 해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놀러와입니다. 저희 놀러와는 법이 멀고 딱딱하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흥미를 갖고 법적 지식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실제 이슈되는 사건, 사고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혜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규연 변호사입니다. 네, 하면 되나요? 저는 이 연예인 처음 봤어요. 저도 사실 저도요. 사실은 몰랐어요. 몰라요. 처음 봤는데 아니 그 사진이 보통 첫째 딸이 아빠를 닮는 맞아요. 이런 속설이 있는데 어. 그거를 그대로 실현하고 있어가지고 닮은 정도가 아니라 붕어빵으로 네. 누가 봐도 내가 아빠다 이런 특히 느낌을. 이 하관이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클수록 이제 더 티가 난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누가 실제 봐도 똑같아서. 사건에서 뭐 불륜이 밝혀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전제 하에서 그렇죠. 좀 사건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사건은 뭐 지금 뭐 얼핏 스토리만 들어도 굉장히 이슈가 많아 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법으로 그렇죠. 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네. 한번. 이게 만약에 뭐, 우리나라 사건이었다면 네네네.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걸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혼, 그렇죠? 이혼을 남편이 청구하겠죠, 보통. 그렇죠. 네, 남편이 청구했을 때는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이 아이와 지금 스타일리스트가 너무 똑같다. 이러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부정한 행위 일단 넣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면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법 840조에는 이제 이혼의 사유를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1호 사유에서 일단 부정한 행위를 보고 있죠. 부정한 행위가 반드시 뭐 성관계를 전제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정한 카톡, 뭐 사진 찍은 거 이런 걸로도 충분히 다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뭐 카톡 내용이 증거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거기서는 성관계가 아니어도 사귄다, 교제를 했구나, 교제 정도로도 다 부정한 행위가 요새는 거의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맞아요. 한 번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2년 내,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한 번 용서를 해줬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지속된 게 또 걸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과거의 것까지 같이 합해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거 플러스 과거에도 이렇게 했었다 하면은 전부 다 같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실수였다. 그래서 내가 그때 용서를 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 불불 끓어. 도저히 안 되겠어 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남편이 외도한 거를 알고 뭐 3년 뒤에, 뭐 5년 뒤에 이렇게 청구하는 거는 조금 어렵죠.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위자료 얘기해 볼까요? 그쵸. 위자료 금액. 네. 이렇게 인정되는 일단은 경우에 이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혼을 할 때 저희가 크게 4가지를 청구할 수가 있죠. 일단 이혼한다 청구하는 거. 아이가 있을 경우에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돈이죠.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위자료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나라는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인정해 주진 않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보통 인정해 주고 있나요? 보통 통계를 보면은 이제 1,000만 원에서 이제 5천만 원 사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도 1,000에서 3천 정도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인정됐다 싶으면은 4, 5천도 나오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위자료 액수 차이는 어떻게 나는 거죠? 그 뭐 혼인의 기간도 있을 거고 그 부정한 행위라든지 유책 사유, 상대 유책 유책성. 사유의 정도라든지 내용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크게 피해를 줬는지. 주느냐. 네, 유책성 여부가 그 심각성 여부가 아무래도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떤가요? 유책성을 따지지 않죠, 재산 분할은. 네, 유책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가 잘못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재산 분할을 더 많이 가져올 거야. 이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데 사실상 잘못된 부분을 위자료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재산 분할에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네.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뭐 여러 번 폈다 그러더라도 그거는 위자료 파트에서 가져가셔야 되고 재산 분할은 그거와 상관없이 맞아요. 재산 형성을 한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그렇죠. 됩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 그 일본 연예인 부부 같은 경우에는 9년간의 혼인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두 분 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소득 활동 했겠지만 맞아요. 만약에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그쵸? 9년 정도 되면 대부분 네. 40에서 50% 가져가지 40% 않나요? 정도로 네. 생각하고 그리고 네. 아이가 있는지 여부, 아이가 없는 전업주부랑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전업주부에 따라서 그것까지 부양까지 봐서 조금 더 올려주시기도 하는 것 재산 같아요. 분할에서 부양의 요소를 조금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쪽에 재산 분할에 약간이라도 더 그거를 생각해서 감안해서 비율을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조인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정도면 혼인기간 10년 정도면 그래도 한 5대5부터 시작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벌이일 경우에는 이제 그런데 그쵸. 네. 근데 전업주부인데 아이가 있다 그럼 좀 더 올려주기도 하고 제가 지금 딱 생각이 났는데 여기 이제 일본 연예인 부부잖아요. 예전에 되게 유명한 한국 방송인이 이제 이혼을 하는데 위자료 그때 당시에 최고치라는 5천만 원 인정을 받았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그 모 아나운서님. 근데 재산 분할로 10억을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폭력도 당했어, 혼외자도 있어, 집 나갔어. 근데 어떻게 재산분할 10억을 줘? 이게 딱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잘못은 했지만 재산 형성에는 기여를 했기 때문에 5천은 네가 받지만 10억은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판결을 항상 이제 강의를 할 때나 상담을 할 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위자료와 따로 재산 분할 따로인 맞아요. 거죠. 네. 항상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변호사님도 질문 있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우리 법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데요. 피디님 만약에 바람을 핀 뒤에 그다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유책 배우자기 때문에 이혼 파트는 책임이 있는 자기 때문에 그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만약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면 그럼 아내는 이혼을 안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이혼을 안 네. 한다고 꼴 해야죠. 보기 싫고 이 사람이랑 그렇죠. 같이 지고 싶지 않아도 맞아요. 이혼을 해주면 안 되겠네요. 그 영화 감독님도 이혼 네. 못하셨죠. 그리고 본인이 네. 기여도가 되게 많다고 생각할수록 본인이 이혼을 먼저 제기하는 거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내가 정말 이런 혼인 관계는 유지할 수 없어. 정말 참을 수 없어. 저 남편이 뭐 아내가 이렇게 부정행위한 거 참을 수 없어. 이럴 때는 그 감안하고 재산 분할 감안하고 이혼을 청구하면 그거는 받아들여지는데 그거는 지금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제기할 수 없으니 본인은 그거를 결정하셔야 된다. 그 태도를 확실하게 마음을 잡으셔야 된다. 이혼을 하면 내가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 저쪽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아까 이제 100억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40, 50%는 평균적인 한국인의 기준에서 재산이 몇 억 정도라 하면 그게 맞는데요. 재산이 커질수록 그렇게 그렇죠. 인정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 재산이 합해봤자 1억이다. 1억이 적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100억보단 적잖아요. 1억일 경우에는 4, 50% 인정될 것 같아요. 근데 100억이다? 4, 50% 인정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한쪽 배우자가 훨씬 더 기여도가 높다라고 보여질 경우는 10년 살았다고 50억 절대 주지 않습니다. 네. 유명 재벌 사례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질수록 꼭 절반이라는 건 아니다. 적을수록 절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PD님이 불륜을 하셨잖아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무조건 이혼 청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불륜하게 걸려서 아내가 나를 좁히듯이 팼어. 죽도록 맞았어. 가족력을 당했어. 그러면 쌍방 유책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실제로 상당히 많죠. 맞아요. 남편이 그렇죠. 예. 아내가 바람을 피면 저도 지금 하는 여러 소송에서 네.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남편한테 이제 불륜 사실이 맞고. 적발되고 그다음에 이제 맞고 네. 그다음에 가족 폭력으로 뭐
고소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네. 진행을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맞아요. 경우들도 꽤 많이 접하게 있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부부 재산 분할 둘 다 연예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계속 돈을 벌었겠죠? 소득 네. 활동을 했겠죠? 네, 혼인 기간이 9년 정도 됐다고 음, 하니까 설사 전업주부였다 하더라도 그렇죠? 거의 40에서 50% 정도 그렇죠. 인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그렇죠? 네. 잘 나가는 뭐 배우라고 음. 했으니까 아마 여자분도 음.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고 네네네. 아무리 만약에 부정행위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랑 재산분할 별개니까 꽤 많이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혼인 전에 만약에 각자 음. 뭐 지금 재산을 형성해서 네. 결혼할 때 갖고 왔다 이런 어. 재산은 어떻게 되죠? 그거 이제 우리가 특유 재산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면은 상관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3년, 4년 좀 지나간다. 섞이기 시작합니다. 숨만 쉬어도 그 유지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봐서 결국 그 나눌 재산, 분할 재산, 대상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부간에 이런 분 되게 많잖아요. 음. 남편 명의로 무조건 해야 돼. 내 명의로 무조건 해야 돼. 명의가 중요하던가요? 중요한가요? 지금 명의로 지금 시원하게 다투고 있는 네. 사건들이 좀 있는데 맞아요. 명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판사님들이 보시기에는 그 명의보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 한 어떤 가정의 그 재산으로 합치고요. 그래서 뭐 원고의 재산, 피고의 재산, 그래서 총 재산을 하고 그렇죠. 거기서 비율을 적절하게 나누는 거거든요. 4대 5, 그쵸. 네, 5대 근데 5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하죠. 이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가 하나 원래 있었어. 혼인 전부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뺀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내가 혼인 중에 같이 현금성으로 이제 맞벌이니까 월급 받잖아요. 네네. 월급으로 벌어서 모은 것 중에 남은 거 그거는 내가 50대 50 인정해. 음. 근데 내가 이거 아파트는 아파트 안 돼. 가져온 거는 아. 50대 50 이건 아니지. 이거는 뭐 20대 80 정도 돼야지. 만약에 특유재산성이 희석돼가지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20대 80으로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합리적이에요. 이것도 되게 이상한 부분은 아닌데 그럼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렇게 하진 그렇죠. 않고요. 그렇죠. 모든 다 재산, 넣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네. 재산 일단 쫙 리스트를 정리하죠. 네. 다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몇 대 몇으로 맞아요. 판단을 하시는 거죠. 뭐 이거는 7대3, 저거는 5대5 안 됩니다. 네네네. 일단 합쳐요. 싹 다 네. 합칩니다. 합치고 그 대신 형성된 게 이 아파트 재산이 많잖아요. 음. 그 금액이 어쨌든 크잖아요. 비중적으로 크잖아요. 그러면은 기여도에서 그렇죠. 조정을 해서 7대 3, 8대 2 포함시킨다 이런 취지로 가는 거지 재산별로 이렇게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기여도를. 네.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적극 플러스 되는 재산은 적극 재산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대출, 채무 뭐 이런 거는 마이너스 소극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 재산, 소극 재산 다 합친 다음에 최종 금액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겁니다. 소극 재산을 일부러 빚을 많이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대출받아서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게 아니라 혼자서 막 사치하고 막 이상한 데 가서 돈 쓰고 오고 이런 것까지 다 합쳐야 된다라고 이제 돈을 쓴 사람은 주장을 하겠죠. 우리 반대쪽은 안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정말 부부가 가정을 위해서 쓴 대출이냐 아니면 그냥 혼자서 유흥비나 아니면 뭐 도박 이런 데 돈 쓴 거냐 요거 봐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육권과 친권이 남았는데요. 일단 여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네. 첫째 딸이 네. 아마도 혼외자일 가능성이 네, 그렇죠. 있어 보이네요. 좀 그렇죠?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남편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나라는 일단 친생 추정을 받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한번 좀 말씀 나눠볼까요? 친생 추정? 네, 혼인 중에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나왔다라고 추정을 법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민법상. 그렇죠. 네, 남편의 자식이라고. 남편의 자식이라고 추정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엄마는 애를 낳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친생이 이 되는데 엄마 아이다 그쵸. 나오는데 근데 아빠는 사실상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 사이에 나온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렇죠. 네. 혼인 중이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더라도 네. 300일 이혼은? 넘지 맞아요. 않으면 그렇죠. 네. 친생 추정을 받죠. 200일? 이혼 후 그렇죠, 그렇죠. 300일 네. 아마 이렇게 기억을 네. 하는데 맞아요. 그 기간 내면은 친생 추정을 해주겠다. 네. 제가 애를 낳으면 그냥 내 남편의 애로 일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걸 깨려면 소송을 해야 되죠. 맞아요. 네.
친생 부인의소를 해가지고 아니다라고 하고 이제 유전자 검사 들어갑니다. 네. 또 유전자 검사를 안 하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검 명령 내려서 그렇죠. 과태료 나오기도 하고 수검 무조건 명령. 검사해라라고 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끝까지 피했는데 모든 다른 정황 증거를 봐서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웬만하면 수검 명령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검 명령이라고 하면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해라라고 맞아요.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음. 아까 첫째는 어쨌든 아빠 아이가 아니니까 아빠가 안 키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둘째 아이는 이제 둘 다 아빠 엄마가 만약 같다고 한다면 맞다고 한다면은 서로 치열하게 다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 바람 폈으니까 엄마가 못 가져갈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이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거는 아까 말한 위자료 밭에서 다투는 거고요. 이 양육권, 친권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리 이혼,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잘 하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생각해서 엄마가 키우는 게 좋겠다라고 네. 법원에서 보시면 네. 엄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우리는 아이가 어릴수록 그렇죠? 네. 엄마한테 양육권이 가죠. 그렇죠. 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육하는 이제 아빠들 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엄마가 인정 가능성이 더 높은 편입니다. 맞죠. 네네네. 바로 이제 음. 상간자 소송이라고 그렇죠. 하죠. 아, 상간자 네. 소송 얘기 좀 해볼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상간자 소송 진짜 많아졌죠. 정말 맞아요. 많아요. 정말 이혼 많습니다. 이혼 소송에 피고 2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혼 소송하게 되면은 꼭 이 상간이 아니라 다른 귀책 사유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상간 소송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아마 이혼 소송과 별개로든 같이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그렇죠? 있죠. 상간자한테 그럼요. 상간자 소송할 수 있죠. 네, 다만 액수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혼을 해야 조금 액수가 커지죠. 맞아요. 상간 소송으로 우리 금액이 어느 정도 보통 받으시죠?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네, 사이? 맞습니다. 네. 1천만 원, 3천만 원 사이입니다. 네. 이혼을 하면은 5천까지도 인정은 되는데 사실은 5천은 역시 또 아직 예외적인 경우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3천까지가 보통 많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자랑 하나 해도 돼요? 그럼요. 제가 너무 광고하고 싶다. 나도 1억인데 상간자 5천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또 살짝 흘렸습니다. 그래서 1억 이게 겸손해야 되는데 네, 사람이 네. 겸손함이 없어서 자, 엄마가 이제 양육을 한다. 그러면 음. 아빠는 양육비를 줘야겠죠. 그럼요. 양육비 만약에 아빠가 무일푼이야. 직장도 없어. 그럴 때는 양육비 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희는 이제 일본 법원은 모르니까 이제 우리나라 법원 기준으로 하면은요 소득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이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0만 원 인정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매달 30만 원 정도. 맞아요. 예, 양육비는 지급해라. 설사 뭐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여도 그 정도는 지급하라고 하시죠. 네, 제로가 나오진 않아요. 네, 맞아요. 양육비가 최소 기준은 그렇고 음. 그 양육비 점점 늘어나는 기준이 뭐죠? 양육비 산정 기준표 우리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이제 업데이트를 조금씩 해주시는데 최근에는 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지만은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엄마 아빠 소득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결정되죠. 소득에 따라서 100만 원, 200만 원 이제 네.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적은 편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이제 3년 단위로 끊어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가 나이가 많을수록 그래서 시간이 이혼한 지 시간이 지나서 그 구간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맞아요. 애가 4살 때 이혼했다가 네. 7살이 네. 구간이 달라지면 양육비가 늘어나니까 맞아요. 그렇죠. 또 소송해달라고 찾아오시죠. 그쵸. 그때 양육- 어떻게 하죠? 많이 조정을 해드리죠. 내용 증명을 통해서. 네. 어차피 소송하면 그냥 더 줘야 돼.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정해드리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반대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쵸. 나 직장에서 회사 잘렸다. 나 예전에는 500만 원씩 벌었는데 음. 지금 나 소득이 0원이다. 그렇게 못 준다. 그래서 조정을 해주면 하고 안 된다 그대로 줘라라고 하면 결국은 양육비 네. 깎아달라고 소송하는 경우도 네. 있죠. 네. 변경 그렇게 줄이는 경우에는 보통 법원을 가서 음. 소송을 통해서 맞아요. 줄어든 걸 다 입증을 해서 음. 그때서야 결정이 그쵸. 나오는 거고 사실 조정으로는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줄어드는 거는. 네, 그거는 합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친권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공동 친권도 사실은 가능은 하잖아요. 그렇죠. 가능은 하죠. 이상적으로 맞아요. 가능은 가능합니다. 합니다. 근데 사실상 불편함이 너무나 많죠. 그쵸. 엄마가 예를 들어 아이 뭐 수학여행이라도 보내려고 치면 그렇죠? 혹은 뭐 여권 만들 때, 만들려고 치더라도 출국할 때, 아빠 은행 다 갈 해야 때, 되니까 병원 너무 갈 불편하죠. 때. 네.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는 공동친권 판결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불편함이 많다는 걸 판사님들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양육권 있는 쪽에 몰아줍니다. 단독친권, 단독 양육권을 이제 몰아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야지 할 때마다 허락받고 막 해달라 그러고 그런 불편함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도 이 친권이라는 거를 갖지 못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음. 그렇잖아요. 뭔가 친권 막 이러니까 친권이 없어. 그럼 나는 아버지가 아니야. 뭐 어머니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랑 사실 상관없거든요. 맞아요. 친권이라는 거는 그냥 법률상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 그것도 사실 미성년자일 때만 필요한 거고. 맞아요, 성인이 되면 맞아요. 친권이라는 건 아예 없어요. 네,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가족관계 등록부 띄워보시면 아버지, 그다음에 자녀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게 친권이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띄워서 보여드리면 네. 그때서야 아 그렇구나 안심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종손인데 이거 친권 꼭 가져와야 된다. 근데 그거는 유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이죠. 네. 이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할 때 네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고 이혼을 한다 안 한다. 이혼 제일 사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건, 친권, 양육권, 그다음 나머지 두 개는 재산이라고 했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이렇게 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처음이라서 좀 떨리긴 했는데요. 재밌어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앞으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한 변호사님도? 네. 지금 오늘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더 재밌고 더 뭐 유익하게 이렇게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하면 많이 아마 구독자분들이 재밌는 것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다들 너무 긴장해가지고 좀 약간 노잼 방송인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재밌게 할 수 다음번에 이제 조금 더 있습니다. 네. 재밌고 유익한 방송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답글을 달아주실지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정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희는 사실 상담소처럼 또 카테고리 하나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률 상담을 이제 받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은 답글에다가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변호사 3명이 내용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댓글이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댓글로 달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더보기란에 이메일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3명이 머리를 모아가지고 네.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놀러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